음악 덕후인 아버지와 예술의 조예가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놀아달라고 해도 음악 평론지를 줄치며 정독하는 그야말로 음악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즈 사랑과 어머니의 엔카 사랑 속에서 어릴 적부터 음악을 쉽게 접한 이 여자아이는 훗날 시이나 링고로 알려진 일본 가수입니다. 그녀는 4살 터울의 오빠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빠를 따라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에 발레도 시작했죠. 중학생 때는 오빠와 함께 미국 블랙뮤직을 듣게 되는데 어린 그녀에게 엄청난 신선함을 선사했습니다. 미국 엄청나구나, 일본이랑 비교가 안 되네 라는 생각으로 마이클 잭슨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가정 환경은 훗날 시이나 링고만의 독보적인 음악을 만드는 음악적 토양이 되었죠. 그런 그녀에게도 고난이 있었는데요. 선천적으로 식도폐색증이라는 병이 있어 어릴 적부터 여러 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고 이 영향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깨가 휘는 일이 발생합니다. 몸이 휘어져 좌우대칭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그녀는 그녀의 전부였던 피아노와 발레를 포기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제대로 된 예술은 할 수 없구나 라며 패배의식에 빠졌고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해 등교 거부를 하고 방 안에 갇힙니다. 그런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이었죠. 그녀에게 한 권의 대본을 건네며 연습해오라고 말합니다. 히키코모리가 될 뻔했던 그녀에게 연극은 시이나 링고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연극 음악을 만들어달라는 선생님의 부탁에 친구들과 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시이나 링고의 시작이었죠. 밴드의 매력에 빠진 그녀는 보컬과 기타 외에도 키보드, 베이스, 드럼 등 모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음악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틴스 뮤직 페스티벌에 출전해 장려상을 탔고 음악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라 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웃긴 건 그 담임도 선생님을 때려치고 본인이 좋아하는 서핑을 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암튼 다음 연도에 한 대회에서 여기서 키스해줘를 불러 우수상을 받았고 이때 많은 제의가 들어와 결국 에미 뮤직 재팬과 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 때 행복론으로 첫 싱글을 발표합니다. 난해한 것 같으면서도 문학적인 가사와 뛰어난 보컬 실력, 연출력 등으로 많은 팬들이 생겼죠. 고작 20살의 어린 소녀가 썼을 것 같지 않은 심오한 가사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싱글로 가부키초의 여왕이란 곡을 냈는데요. 가부키초는 일본 신주쿠의 최대 유흥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호스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휘황찬란한 불빛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링고는 90년대 인기 있었던 시부야계를 모방해 신주쿠계로 서서히 유명해졌지만 사실 그녀가 신주쿠계를 표방한 데는 큰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취재할 때마다 장르는 무슨 게? 라는 질문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게 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초창기의 곡들을 들어보면 신주쿠의 경쾌하지만 어두운 분위기가 연상되며 신주쿠계라는 수식어가 어울리기도 합니다. 이 곡은 19살 때 만든 곡입니다. 15살인 화자를 두고 떠난 환락가의 여왕인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를 따라 새로운 가부키초의 여왕으로 성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싱글은 여기서 키스해줘로 인지도를 높입니다. 인지도를 어느 정도 높이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밀리언셀러로 대히트를 칩니다. 시이나 링고를 알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마르노우치 스태틱스틱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죠. 얼핏 들으면 알아들을 순 없지만 곱씹어보면 사회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녹아있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화자는 마르노우치의 커리어우먼을 동경하지만 현실은 불안정한 파견사원입니다. 악기상이 많은 동네 오차노미즈에 가지만 19만 엔이나 하는 기타를 살 돈은 없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곡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18살의 링고가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세기가 바뀐 2000년, 그 유명한 본능을 발매합니다. 눈치채셨을진 모르겠지만 링고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랑, 슬픔 등의 감정을 넘어 좀 더 니치한 주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또 음악을 위해서라면 뭐든 상관없다란 마인드로 앨범마다 파격적인 컨셉을 선보였는데요. 20년도 더 된 이 본능이란 곡에선 간호사 옷을 입고 나와 유리를 깨부수고 빨간 링거액을 흔드는 감각적인 장면들로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켰죠. 이 뮤비는 어릴 적 병원에 자주 입원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한 평론가는 2000년은 단순히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는 것이 아닌 기존의 통념을 흔드는 아티스트들도 등장하는 해임을 알려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브스, 제어별 등을 내며 인기를 끕니다. 참고로 전 기브스를 통해 링고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중학생 때였는데 특유의 분위기와 고독감에 중독되어 엄청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발매한 2집도 230만 장이 넘는 대히트를 기록하며 인기나 소득 면에서 우타다 히카루, 하마자키 아유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탑가수로 거듭납니다. 90년대 말 등장한 초특급 가수 우타다 히카루랑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둘 다 싱어송라이터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인지 우타다가 임신했을 때는 콘서트에서 축하의 의미로 그녀의 노래 트래블링을 직접 커버해 불러준 적도 있습니다. 암튼 이 집은 자신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에게 기타 연주를 받게 되어 이겼다는 마음에 승소와 스트립을 합쳐 지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어깨가 약간 기울어지며 균형을 잡지 못한 그녀는 대칭에 엄청 집착했는데요. 2집부터는 음반에 대칭성이라는 요소를 삽입했죠. 앨범의 곡수는 홀수계로 이뤄져 있고 가운데 위치한 곡을 중심으로 각각 대칭되는 곡은 이렇게 제목의 글자 수나 형태가 동일합니다. 재생 시간도 비슷한 점을 보입니다. 2집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겨울, 기타리스트인 야요시 준지와 깜짝 결혼을 발표합니다. 당시 이미 임신 5개월 차였죠. 2001년부터는 출산 휴가를 가지며 잠시 휴식기를 갖는 것 같았으나 사실 은퇴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도 남아있었고 주위로부터 계속 음악 활동을 하라는 요청이 많아 고민이 컸습니다. 참고로 이 남편과는 1년 후 이혼하지만 이후에도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2018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음악은 해야 하지만 모티베이션을 찾을 수 없었던 시이나 링고는 결국 밴드를 결성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도쿄지엔이죠. 멤버 하나하나가 모두 일본의 실력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인 카메다 세이지는 일본 최고의 프로듀서 중 하나이고 가끔 코러스를 맡는 기타의 우키고모 역시 호시노겐의 세션에 참여하는 실력파죠. 이분은 길고 짧은 축제를 피처링한 바로 이 남자이기도 합니다. 드럼은 레드윈프스의 세션에, 키보드는 요네즈 켄시의 레몬에서 피아노를 담당했던 다들 실력파입니다. 링고는 도쿄지엔으로 활동하면서 싸우고 화해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음악을 최상의 순수한 형태라고 할 만큼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런 링고는 영화 사쿠란의 음악 감독을 맡으며 가수를 넘어 연출가로서의 면모도 보였죠. 요시와라 유각에 팔려온 소녀의 인생을 담은 사쿠란에서 음악 세계를 가감없이 펼쳤습니다. 주연을 맡은 치지 아나도 엄청 독특하면서 생캐인데 그녀의 화려한 마스크와 시에나 링고의 음악이 더딥혀져 예술미를 뽐냈습니다. 결국 사쿠란으로 제31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우수 음악상을 수상합니다. 음악적 감각과 연출력은 인정받아 이후 도쿄올림픽의 음악 연출도 맡습니다. 실제로 2016년 리오올림픽 폐막식 때 독특한 아이디어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 슈퍼마리오가 지구 뚫고 가는 영상도 그녀가 같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내부 분열의 소문과 함께 연출직에서 하차하며 도쿄올림픽의 개막식까지는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기대를 한껏 부풀었던 개막식은 생각보다 그저 그랬죠. 원래 링고가 함께 그렸던 원화는 애니메이션 아키라의 주인공과 슈퍼마리오가 같이 등장할 예정이었으며 올림픽위원회에서도 만족해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링고만의 감각으로 팬들을 매료시키던 그녀였지만 우익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며 우리나라 팬들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우익 논란은 데뷔 10주년의 콘서트의 굿즈로 우길기를 사용하면서부터 포착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 팬들은 우길기를 콘서트장에서 흔들어댔고 우리나라 팬들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죠. 논란이 되며 일본 온라인에서도 퍼지기도 했지만 2014년 새 앨범의 표지에 우길기를 사용하며 빼박 우익이 아니냐는 논쟁이 불붙습니다. 또 데뷔 15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자필로 너와 나는 동기의 벚꽃, 혈육을 나는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라는 메시지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이 문구가 2차 대전 때 가미카제가 부르던 군가였던 게 알려졌기 때문이죠. 2014년엔 니폰이란 노래를 발매하는데 가사 중 이 지구상의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파랑, 접근해오는 희미한 죽음의 냄새가 가미카제 특공대의 미화가 아니냐며 논쟁이 벌어졌죠. 하지만 인터뷰를 보면 링고는 정치적 우익이라기보다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우익적 노래로 인터넷에서 화제군요 라고 운을 띄우자 링고는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설마 그렇게 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어 기자가 가미카제를 연상하는 가사를 묻자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가 좋아서 쓰려고 했다면 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지가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런 그녀는 2021년에 낸 곡엔 괜찮아요 그렇다니까 라는 한국말을 넣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나이 아저씨를 보고 감동받아서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익 혐오 논란이라기보단 그냥 역사적 무지의 차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은 데뷔 21주년을 맞아 앨범 삼독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번뇌 삼독을 주제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수록곡인 길고 짧은 축제는 코카콜라의 광고 음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실력은 인정하지만 끊임없는 우익 논란에 몇몇 팬들은 악마의 재능이라고 그녀를 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인아 링고를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